부동산 정책연구소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오늘 경매 시간이니까 경매에 있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하셔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임차인이 결국은 얼마나 배당을 받아가느냐를 아셔야 임차인을 명도할 때 집에서 내보내실 때 무리 없이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2억 보증금인데요, 한 푼도 배당을 못 받으면 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최후에는 강제 집행까지 해야 됩니다. 없다는데요, 돈이 있어야 나가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핵심 위주로 또는 세밀하게 정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핵심 3대 권리를 이제 비교해 볼 텐데요. 임차인에게는 3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항력. 두 번째, 우선 변제권. 세 번째, 최우선 변제권. 이 3가지가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임차인도 아셔야 되고, 경매에 있어서는 입찰자는 반드시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권리 분석이 될 수 있겠죠. 자, 대항력은 뭐냐 하면 내 임대차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권리입니다. 돈 주면 나갈게. 낙찰 때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새집주인. 그리고 낙찰자에게 내 돈 다 안 주면 안 놔도 돼. 이게 대항력입니다. 가장 강력한 권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요건이 뭐냐? 말소기 준 권리. 우리가 이제 경매에 있어서 말소기 준 권리, 소위 말하면 근저당 가압류. 최선순위에 있는 근저당 가압류가 설정되기 전에 내가 제일 먼저 설정되어 있다, 그 뜻이에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이 되면 됩니다. 근저당 가압류보다. 그러면 전입신고를 먼저 하면 되는 거죠. 주택인도는 당연하고요. 그 주택인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로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 효력이 발생하는, 이 권리일자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입니다. 요건을 마친 다음날 0시가 되겠습니다. 계속 거주 가능하죠. 임대보증금 다 주기 전까지는 안 나가도 되기 때문에 계속 거주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집을 양수인이라는 것은 낙찰을 받든 또는 사시든 하든 간에 보증금 반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당일 근저당입니다. 내가 이사하고 전입을 신고를 했어요. 당일날. 예를 들면 1월 3일이라고 가정하면 1월 3일날 들어왔는데 주인이 아주 나쁜 새끼예요. 아주 나쁜 놈이라 내가 하자마자 1월 3일날 바로 근저당을 받고 설정해버린 겁니다. 돈 빌렸어요, 은행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1월 3일날 똑같잖아요, 날짜가. 근데 1월 3일날 우리가 임차인 1월 3일이면 전입하면 다음날 0시에 효력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1월 4일 0시가 돼서 근정보다 권리가 뒤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가 되면 임차인은 막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좀 올해 안으로 법을 개정해서 실효한다고 하니까 그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대항력이 있다 말씀드렸죠. 요 권리. 자, 우선 변제권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배당을 물론 경매가 진행하면 각 자기 순서에 따라 권리일자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죠. 이 배당을 받을 수 있으려면 3가지를 해야 됩니다. 전입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전입했다는 이사를 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사 안 하고 전입하면 그건 안 됩니다. 자, 전입하고 확정일자,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가 되면 권리일자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전입 확정일 중에 2가지를 늦게 채운 날. 전입일자가 늦으면 다음날 0시가 되겠죠. 근데 전입하고 확정일자가 늦으면 확정일자 그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대항력 발생 시점과 확정일자 늦은 날짜라 되죠. 그러면 그 권리일자가 배당표 순서에 들어가서 맞는 자기 순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권리일자들을 다 비교해서 채권들 간에 그 순서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이게 우선 변제권이고요. 그러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법원에 신고를 안 하면 그러니까 3가지입니다. 전입 확정일자 배당요구 신고를 하면 이 권리가 인정이 되고요. 최우선 변제는 소액입니다. 각 우리가 연도별로 소액에 대한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내려보시면요. 여기에 제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이 되어 있는데요. 각 연도별로 틀립니다. 84년, 87년 계속 바뀌었어요. 이거는 보증금액이 계속 높아졌거든요. 현재 금액을만 보면요. 현재는 이렇습니다. 자, 2018년 9월 18일부터는 요 내용이 적용이 되는데요.
자, 서울시에 보시면 1억 1천만 원의 이하인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 전세 보증금 1억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3,700만 원까지 먼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1억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3,700만 원을 먼저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이거 말이 길어지긴 하는데요. 요 날짜는 우리가 통상 말하는 전세 계약 기간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 최선순위 설정된 근저당이 있습니다. 이 근저당 일자에 해당됩니다. 근저당 일자가 예를 들어서 2014년이면 이 금액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내가 임대차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금을 계산할 때는 근저당이 설정된 일자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날짜 2025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임대차 계약을 설정을 하는데 그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이 2014년 1월 2일 날 이게 설정이 돼 있으면 내가 최우선 면제를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 서울에 있는 경우에 9,500만 원 이하로 계약을 하셔야 3,200만 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실무에서 가장 많이 이제 실수하는 케이스입니다. 지금 2025년이니까 난 1억 1천 이하로 하면 되지 않느냐?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저당 일자를 확인하셔야 된다. 자, 그럼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을 표해 보신 것처럼 반드시 그 근저당 일자, 먼저 설정된 근저당 일자를 보셔가 그 날짜에 해당돼야 되죠. 그 날짜에 내가 최우선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보증금 이하여야 되겠죠. 보증금 이하로 돼 있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거는 경매 개시 전까지는 결국 전입을 해야 된다. 경매 개시를 하기 전까지 전입을 하 있고, 이것도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 배당 요구로 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이 되는 소액보증금의 범위가 내 계약일이 아닌 최선순위 담보권 설정, 최선순위 담보권 설정일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차인도 아셔야 되지만 권리 분석할 때 먼저 뭡니까? 대항력 있냐?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 있냐? 그다음 최우선 변제권이 있냐?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고 분석하셔야 된다 그 뜻입니다. 자, 실무의 핵심 체크리스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대항력의 영시법칙 전입신고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 최우선 변제권의 기준일자죠. 최우선 변제권의 기준일자는 최선순위 담보권 설정일자로 말씀하셨습니다. 계약일자가 아닙니다. 볼까요? 내가 이사 들어갈 때 서울 기준의 소액보증금이 1억 6,500만 원이라 하더라도 그 집에 이미 2015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다면 2015년 당시에 소액보증금이 기준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배당 요구는 필수다.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이 우리가 있어요. 아까 말씀 전입 확정일자 또는 전입만 돼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내 돈 돌려주세요라고 신청을 하지, 배당 요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권리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권리 중에 대항력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전입만 먼저 돼 있으면 되죠. 그러나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은 권리 요건도 있어야 되지만 신고 요건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항력은 제가 앞에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전입이 돼 있어야 된다 그거죠. 다음날 0시에 발생하는데요. 주의해야 될 사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족만 전입신고. 임차인 본인 안에서도 가족이 신고하면 인정됩니다. 그렇죠? 집원 오기. 집원을 잘못 썼어요. 그러면 인정 못 받지. 근데 공무원이 실수에 잘못했다. 그걸 입증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다세대 가구, 다세대는 이제 세대 분리돼 있잖아요. 그러면 동호수까지 기재를 해야 되죠. 근데 다가구는 전체가 단독이기 때문에 동호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동호수가 있다 하더라도 쓰는 게 좋겠죠. 있으면 다 쓰세요. 근데 안 써도 된다. 다가구는 집원만 있으면 된다. 단독주택이 그렇습니다. 잠시를 퇴거했어요. 가족 전체가 주민등록을 옮기면 안 됩니다. 가족 전체가 주민등록을 다 옮겨버리면 대항력이 기존에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대항력이 사라지고 순위가 다시 전입하고 후순위로 완전히 밀려가지고요. 앞에 설정된 예를 들어 근저당 가압류보다 뒤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그걸 보셔야 되고요.
왜 영시가 중요한가? 전입신고의 맹점인데 이거는 이제 법이 개정이 이번 올해 하면 이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영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전에 예를 들어서 건저당을 뭐 개인 건저당, 은행은 뭐 이렇게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일반 개인 같으면 그럴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은행의 건저당은 등기소에 접수한 당일 바로 혈액이 발생하는데 왜 전입신고만 다음날 영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뭐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 중요하겠죠. 전입신고의 맹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추천 특약이 있는데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는 다음날까지 임차주택에 대하여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당연히 설정 안 해야죠. 설정하는 놈은 사기꾼이죠. 보증금 받고 또 대출까지 먼저 싹 다 받으면 도망쳐야 되겠죠. 이건 형사의 문제가 생깁니다. 사기꾼, 사기죄라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 정도 할 정도면요. 벌써 돈 들고 도망튀었습니다. 잊지도 않는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아까 말씀드렸죠. 일정 금액 보증금이 일정액 범위 안에 들어가면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그 기준 날짜는 담보물건 최선순위 담보물건에 설정된 날짜로 적용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대기간과 계약갱신에 대한 내용인데요. 2년 미만의 계약을 했다. 임차인은 뭐 1년만 살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는 1년 미만만 계약해도 2년 다 살겠다고 하면 2년 다 살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2년 미만 계약하면 미만 계약했더라도 2년 무조건 살 수 있습니다. 자, 묵시적인 갱신이죠. 아무 이야기들을 서로 안 했어요. 앞으로 더 살고자 뭐 한다, 뭐 산다 안 산다 이런 아무 이야기도 안 했을 경우에는 만료 전 6개월에 6에서 1개월 전에 서로 아무 말이 없어요. 갱신을 할 수 있는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내가 그냥 갱신하자. 서로 갱신하자. 이런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면 그냥 묵시적으로 계약 갱신한 것으로 이게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 조건대로 연장되는 겁니다. 그게 임대차 보호법이고요. 증액 시 주의되어 있는데요. 갱신하며 보증금을 올렸다. 인상분은 새로 확정 일자를 받아야 그 시점부터 후순위로 보호받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인상분만입니다. 그래서 계약 갱신을 하실 때는 새로 계약 갱신하고 기존 계약서를 폐기하고 새로 계약 갱신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순서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요. 확정 일자가 뒤로 밀려서 그런 경우에는 기존 거는 놔두고 증액한 거에 대해서만 새로 계약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인 및 외국인 임대차 보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법인은 원칙적으로 보호가 불가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대항력 관계 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직원 전입한다고 인정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보통은 법인 같은 경우는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죠. 전세권 설정해서 들어오는 게 거의 대다수입니다. 경매지에 보시면. 외국인은 보호 가능합니다. 외국인 등록하고 체류지 변경 신고. 외국인 등록하고 체류지를 변경 신청하면 전입 항구와 동일하고요. 그다음 확정 일가까지 받으시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생기죠. 배당 순위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은 전체 임대차 보호법상에서 임차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 법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가질 수 있는 우리가 권리 중에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경매 낙찰 입찰하시는 분도 잘 살펴보셔야 되고, 그 다음 기존에 우리가 세입자분들, 저 임대차 하시는 분들도 임차인들도 면밀히 잘 보셔가지고 꼭 손해보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